안녕하세요. 저는 8년 경력의 국제선 승무원 지우입니다. 지난주 한 가족이 기내 반입 가방 때문에 보안 검색대에서 거부당해 휴가를 놓쳤습니다. 그들은 환불 불가능한 예약으로 300만 원을 잃었고 아이들은 몇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이 영상은 항공사가 광고하지 않는 숨겨진 2025년 기내 반입 규정을 공개해서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수년간 사용해온 똑같은 가방을 싸고 자신있게 공항에 도착하시죠. 그런데 보안 검색대에서 갑자기 멈춥니다. 여러분의 가방이 2025년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목격한 최악의 상황들을 말씀드릴게요. 한 출장객은 보조 배터리가 압수되어 50만 원짜리 전자기기를 잃었습니다. 신혼여행 부부는 개인용품이 크기 초과라며 20만 원의 게이트 수수료를 강제로 지불했어요. 내 가족은 스마트 캐리어 때문에 45분간 보안 검색이 지연되어 연결편을 놓쳤습니다. 이런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항공사들이 규정을 조용히 업데이트했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은 작년에 통과했던 가방이라면 올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 문제예요. 시작하기 전에 돈을 절약하고 삶을 개선하는 더 많은 팁과 요령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보는 것은 항상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머리 위 수화물칸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잉 737 맥스와 에어버스 A320너 같은 새 항공기들은 기존보다 15% 작은 수화물칸을 가지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게이트 직원들이 이제 눈대중이 아닌 디지털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에 들어갔던 가방이 2025년에는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확한 숫자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최대 크기는 바퀴와 손잡이를 포함해서 22인치 곱하기 14인치 곱하기 9인치입니다. 둘째, 무게 제한은 대부분의 항공사가 이제 7kg에서 8kg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셋째, 개인용품은 앞좌석 아래 들어가야 하므로 18인치 곱하기 14인치 곱하기 8인치가 최대예요. 집에서 미리 줄자로 가방을 측정하세요. 바퀴, 손잡이, 외부 주머니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무게도 캐리어 저울로 미리 확인하세요. 공항 저울은 용서가 없거든요. 하드 케이스보다 소프트백이 약간의 압축 여유가 있고 내 바퀴 스피너는 종종 높이 제한을 초과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제 친구 사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녀는 5년간 같은 삼소나이트 가방을 썼는데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갑자기 거부당했어요. 강제로 위탁 체크를 해야 했고 가방 안에 중요 서류들 때문에 곤란했습니다. $35 게이트 수수료까지 지불하고 도착지에서 회의도 지연됐죠. 교훈은 명확해요. 매번 여행 전에 크기를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보조 배터리와 배터리 제한입니다. 이제 100Wh 제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느슨하게 적용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용량 표시가 명확해야 하고 라벨이 없으면 바로 압수해요. 승객 1명당 기내 반입으로 최대 2개까지만 허용됩니다. 숫자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와트아워 계산법은 밀리암페어시를 1000으로 나누고 전압을 곱하면 됩니다. 안전구역은 5볼트에서 2만 밀리암페어시로 100Wh가 최대 허용치예요. 위험구역은 27,000 밀리암페어시 이상인 보조 배터리들로 반드시 압수됩니다. 라벨 요구사항도 까다로워졌어요. 와트아워 등급이 명확히 인쇄되어 있어야 하고 브랜드도 중요합니다. 일반 제품이나 라벨 없는 보조 배터리는 자동으로 거부되거든요. CE나 FCC 같은 안전마크 스티커도 도움이 됩니다. 배터리 상태 검사도 강화됐어요. 부풀어 오르거나 금이 가거나 손상된 배터리는 즉시 거부됩니다. 교통보안청에서 기기가 따뜻한지 확인할 수도 있고 요청 시 전원을 켤 수 있어야 해요. 스마트 캐리어에 분리 불가능한 배터리는 완전히 금지됐고 노트북 내장 배터리가
100와트아워 이상이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동료 승무원 마이크의 비싼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그는 경유지에서 쓰려고 3만 밀리암페어시 보조 배터리를 가져왔는데 즉시 압수됐어요. 15만 원짜리. 기기가 쓰레기통에 들어갔고 14시간 국제선 근무 중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교훈은 큰 것, 하나보다 작은 것 2개가 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함정은 액체류와 용기 규정입니다. 311. 규칙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집행이 훨씬 강화됐어요. 100ml 제한은 여전하지만 특정 병들이 추가 검색을 유발하고 매우 차갑거나 따뜻한 액체들은 지연을 일으킵니다. 문제가 되는 용기들을 알아두세요. 첫째는 금속 물병, 특히 두꺼운 벽이나 이중 단열 타입입니다. 둘째는 표준처럼 보이지 않는 특이한 모양의 병들로 수동 검사를 유발해요. 셋째는 알약이나 간식을 위한 별도 칸이 있는 여러 구획 병들이고, 넷째는 온도 표시나 충전 포트가 있는 전자 기능 병들입니다. 액체 포장 전략이 중요합니다. 액체 가방을 메뉴에 두어 쉽게 꺼낼 수 있게 하고 투명한 플라스틱이나 얇은 금속병을 선택하세요. 보안 검색 전에 모든 용기를 완전히 비우세요. 아주 작은 양이라도 경보를 일으킵니다. 숨겨진 액체 함정들도 많아요. 마스카라와 립글로스는 액체 제한에 포함되고 젤 더드란트는 100ml 이하여야 합니다. 치약은 큰 사이즈가 항상 압수되고 손소독제도 인기 있지만 여전히 액체 규칙을 따라야 해요. 서울 출신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회사 로고가 새겨진 맞춤 금속 물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 검색으로 20분이 걸렸어요. 탑승 그룹을 놓쳐서 가운데 자리에 앉게 됐죠. 5,000원짜리. 플라스틱 병 하나면 이 모든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번째 주의사항은 전자기기와 스마트 기기들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꺼내야 해요. 노트북, 태블릿, 전자책 리더, 게임기 모두 별도통에 넣어야 합니다. 스마트폰보다 큰 모든 기기가 분리 검색 대상이고 엉킨 케이블들은 수동 검색을 유발합니다. 새로운 기기 범주들을 알아두세요. 스마트 캐리어는 GPS 추적기는 괜찮지만 통합 충전 포트는 안 됩니다.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밴드는 보통 착용한 채로 두고 CPAP 기계와 인슐린 펌프 같은 의료기기는 특별 처리가 필요해요. VR 헤드셋과 컨트롤러 같은 게임 장비는 별도 검색을 받습니다. 리튬 배터리 위험성이 커졌어요. 부품 배터리는 예외 없이 자동 압수되고 노출된 단자는 테이프로 덮어야 합니다. 오래된 전자기기들은 추가 검사를 받아요. 각 큰 기기를 개별통에 넣고 검색 전에 모든 기기 전원을 끄세요. 전자기기를 가방 깊숙이 묻지 마세요. 케이블 정리도 중요합니다. 케이블 타이나 벨크로 끈으로 정리된 묶음을 만들고 모든 케이블을 하나의 투명 가방에 넣으세요. 표준 USB 케이블은 검색 유발 가능성이 낮습니다. 커스텀 게임 노트북을 가진 승객의 악몽을 들려드릴게요. 수정된 냉각 시스템과 추가 배터리가 있었는데 상급자가 필요했고 추가 테스트와 가방 검색까지 받았어요. 1시간 지연으로 연결편을 놓쳤죠. 교훈은 여행용으로는 공장 설정 그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5번째 함정은 개인용품과 정리 방법입니다. 항공사들이 이제 한계 가방 규칙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어요. 게이트에서 개인용품도 측정하고 있고 백팩과 핸드백을 합칠 수 없습니다. 크기 초과된 개인용품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수료가 부과돼요. 개인용품 규격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앞좌석 아래 완전히 들어가야 하고 표준 치수는 최대 18인치 곱하기 14인치 곱하기 8인치입니다. 소프트백이 빠듯한 공간에서 약간의 이점이 있어요. 보안 검색 속도를 높이는 정리법이 있습니다. 논리적 층위로 전자기기는 위에, 옷은 아래에 두세요. 교통보안청 친화적인 세면용품과 케이블 가방을 사용하고 자주 필요한 물건들은 외부 주머니에 넣으세요. 포장밀도 실수들을 피하세요. 바위처럼 딱딱하게 채운 가방은 추가 검색을 유발하고 동전과 팽아치 산발적으로 흩어진 물건들은 지연을 일으킵니다. 옷으로 숨겨진 구획을 만들지 마세요.
전략적 물건 배치가 중요해요. 노트북은 전용 구획이나 메뉴에 두어 쉽게 꺼낼 수 있게 하고, 액체류는 묻지 말고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두세요. 중요 서류는 일정한 주머니에 보관하세요. 효율적 포장을 자랑하던 단골 승객 제넷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가방을 너무 꽉 채워서 폭발물 잔여물 테스트를 받게 됐어요. 완전한 가방 검색으로 30분 지연되고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했죠. 해결책은 보안검사 유연성을 위해 0% 빈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기내 반입 생존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크기와 무게부터 시작하세요. 바퀴와 손잡이를 포함해서 2번 측정하고 집에서 떠나기 전에 캐리어 저울을 사용하세요. 개인 용품은 정말로 앞좌석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전력과 전자기기 관리도 중요해요. 보조 배터리는 100Wh 최대이고 명확한 라벨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상태에서 부푸름이나 손상을 확인하고 전자기기는 빠른 보안 검색을 위해 정리해 두세요. 액체류와 용기는 여전히 311 규칙이 적용되지만 집행이 더 엄격해졌어요. 간단한 플라스틱이나 얇은 금속병이 가장 좋고 액체 가방을 쉽게 꺼낼 수 있게 맨 위에 두세요. 정리 전략으로는 논리적 포장이 필수입니다. 전자기기는 접근 가능하게 옷은 아래쪽에 두세요. 케이블과 세면용품은 교통보안청 친화적 가방을 사용하고 가방이 바위처럼 딱딱하게 느껴지도록 꽉 채우지 마세요. 핵심은 2025년이 새 규칙이 아니라 더 엄격한 집행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항공사들은 게이트 수수료로 수익을 내므로 제한사항을 광고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은 대부분 승객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10분간의 준비가 몇 시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더 보수적인 선택을 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행 규정 변경 업데이트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기내 반입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자주 여행하는 친구들과도 나눠주세요.